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낮아지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야? 하면서도 얼굴에 번진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속상하신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레이저 시술 받으러 갈 엄두도 안 나고 비싼 화장품은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하시죠? 안녕하세요. 87세 현역 의사 김진호 원장입니다. 52년간 피부과 진료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기미, 검버섯을 치료해 왔습니다. 얼마 전 82세 이정숙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오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원장님 손녀 결혼식이 2달 뒤인데 사진 찍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화장해도 기미가 다 비쳐서. 하시며 걱정하셨죠.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을 3주만 써보시라고 했더니 다시 오셔서는 원장님, 얼굴이 이렇게 깨끗해질 줄 몰랐어요. 딸이 엄마 피부가 좋아졌다고 뭘 했냐고 계속 물어봐요.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집에 있는 재료 2가지로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기미 검버섯 지우개 비법을 공개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이나 사용법을 잊어버리실까봐 걱정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방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0년 전 제 아내가 67세 때 일이었어요. 평소 밝고 활발하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외출을 꺼려 하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친구들 모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기미가 너무 심해져서 화장해도 안 가려져요. 친구들 만나기가 부끄러워요. 52년간 피부과 의사로 살았는데 정작 제 아내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미와 검버섯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멜라닌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색소가 한 곳에 뭉쳐서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햇빛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피부는 스스로를 지키려고 까만 색소를 만들어요. 젊을 때는 이게 골고루 퍼지는데 나이가 들면 한 곳에만 몰려서 기미가 되는 거죠. 둘째,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서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거치면서 몸속 균형이 흔들리는데 이때 까만 색소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셋째,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서입니다. 피곤하면 피부도 피곤해져요. 그러면 까만 색소를 없애는 힘이 약해지고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넷째, 피가 잘 안 돌아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고 노폐물도 쌓이고 까만 색소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76세 최영자 할머니는 원장님, 저는 밖에도 잘 안 나가는데 왜 기미가 생길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알고 보니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문제고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빛도 영향을 준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75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기미 때문에 노인정에도 안 갑니다. 친구들이 놀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얼굴 문제가 아니라 마음까지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내를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35년의 연구 끝에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우리 부엌에 있는 2가지 재료의 조합이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미와 검버섯을 해결하려고 가장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레이저 시술입니다. 레이저 한 번이면 깨끗해진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52년간 진료하면서 확인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 10명 중 6, 7명이 1년도 안 돼서 다시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레이저 받고 처음엔 좋았는데 또 생겼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왜 그럴까요? 레이저는 피부 겉에 있는 까만 색소만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속에 있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겉만 지우는 겁니다. 마치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고 잎만 자르는 것과 같죠. 당연히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레이저 시술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피부가 예민해지고 오히려 얼굴이 더 까맣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은 피부가 약해서 회복도 느리고 부작용 위험도 큽니다. 비용도 문제예요. 한 번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여러 번 받으면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또 받아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평생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비싼 화장품에 의존하시는 분들입니다. 81세 김순희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원장님, 저 이 크림 2년째 쓰고 있어요. 한 달에 25만 원씩 들여서 하시며 유명 브랜드 크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 기미가 더 진해져 있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이 크림 쓰시고 처음엔 좋아지셨다가 다시 나빠지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어머 원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는데 이런 비싼 크림들은 대부분 강한 미백 성분을 씁니다. 처음엔 빨리 하얘지는 것 같죠. 하지만 오래 쓰면 오히려 피부가 얇아지고 까만 색소가 더 많이 생깁니다. 마치 다이어트 약처럼 끊으면 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걸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런 강한 미백 성분을 6개월 이상 쓴 사람 10명 중 4명이 오히려 얼굴이 더 까맣게 변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화학 성분들이 간이나 콩팥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는 간도 콩팥도 약해져 있는데 독한 화학 물질을 계속 바르면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이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제 아내도 처음엔 비싼 크림을 사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제가 찾아낸 방법을 써보고는 여보, 이게 훨씬 좋네요. 피부도 편하고 효과도 더 좋아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제가 찾은 방법이 뭘까요?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민간요법들을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환자분들이 인터넷에서 이게 좋다던데요? 라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간요법들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레몬즙이에요. 레몬즙은 산성이 너무 강해서 피부를 자극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년층은 피부가 얇아서 더 위험해요. 게다가 레몬즙 바르고 햇빛 보면 오히려 기미가 더 진해집니다. 베이킹소다도 마찬가지예요. 알칼리성이 강해서 피부 보호막을 다 벗겨냅니다. 당장은 각질이 벗겨져서 하얘진 것 같지만 피부는 더 건조하고 예민해지죠. 식초, 원액, 치약, 소금 이런 것들도 다 피부에 자극을 줍니다. 78세 박정순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인터넷에서 본 대로 다 해봤는데 피부가 더 나빠졌어요. 라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보니까 레몬즙도 써보고 베이킹소다도 써보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하셨더라고요. 결국 피부만 빨갛게 자극받아서 진정시키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실험하지 마세요. 피부는 실험 도구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민간요법들이 퍼질까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레몬즙을 바르면 각질이 벗겨져서 잠깐 밝아 보이고 베이킹소다를 쓰면 때가 벗겨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건 피부가 손상되는 거예요. 원장님, 그럼 정말 효과 있으면서도 안전한 방법은 없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사과 식초와 토마토입니다. 원장님, 그것도 민간요법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바르는 게 아닙니다.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은 피부의 pH를 조절해주고 토마토의 빨간 영양분은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비율과 사용법이에요. 52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부작용이 없어요.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이 비율을 찾는데 35년이 걸렸는데 여러분은 단 5분이면 만드실 수 있어요. 먼저 사과 식초가 왜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를 약간 시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우리 피부는 원래 약간 시큼한 게 정상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깨지거든요. 그런데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쓰면 피부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까만 점이 생기는 것도 줄어들고 이미 있는 기미도 연해지는 거죠. 토마토는 어떨까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빨간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 피부를 지켜줘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우산 같은 역할을 하죠. 둘째, 피부가 늙는 걸 막아줘요.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는 것처럼 피부가 상하는 걸 막아줍니다. 셋째, 새 피부가 잘 올라오게 도와줘요. 기미가 있던 자리에 깨끗한 피부가 다시 생기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과 식초와 토마토를 따로 쓰면 효과가 별로예요. 하지만 콩과 쌀을 같이 먹으면 영양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이 둘을 섞으면 효과가 배로 좋아져요. 69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원장님, 내년이 칠순인데 얼굴이 너무 걱정이에요. 기미가 심해서 사진 찍기가 무서워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제가 할머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꾸준히 하시면 칠순 때 깨끗한 얼굴로 사진 찍으실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사과 식초랑 토마토로 정말 될까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셨는데 2달째부터 조금씩 연해지기 시작하더니 3달째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원장님, 친구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뭘 했냐고 물어봐요. 칠순 잔치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좋아지겠죠? 라고 기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칠순 잔치 때 찍은 사진을 보니 정말 깨끗해지셨더라고요. 원장님 덕분에 인생 사진 찍었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하실 때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79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남자가 무슨 피부 관리냐? 고 하시다가도 아내분이 만들어준 사과 식초 토마토 팩을 꾸준히 하셨어요. 2달 후에 원장님, 확실히 피부가 깨끗해진 것 같아요. 거울 보는 게 싫지 않네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효과가 안 보여도 믿고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부작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레이저처럼 아프지도 않고 비싼 화장품처럼 피부가 뒤집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꾸준히만 하신다면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사과 식초와 토마토즙을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1대1이에요. 에이, 원장님, 그게 다예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간단한 비율을 찾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2대1도 해보고 1대3도 해보고 수십 가지 비율을 다 시험해 봤는데 똑같이 섞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정말 쉬워요. 첫 번째, 토마토 준비하기. 잘 익은 토마토 1개를 준비하세요. 너무 단단한 것보다는 살짝 말랑한 게 좋아요. 깨끗이 씻은 다음 끓는 물에 10초만 담갔다가 찬물에 넣으면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로 갈아주세요. 씨는 빼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씨에도 좋은 성분이 있거든요. 두 번째, 사과 식초 준비하기. 마트에서 파는 일반 사과 식초면 충분해요.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양조 식초라고 쓰여 있는 걸로 사세요. 합성 식초는 효과가 떨어져요. 세 번째, 섞기. 작은 그릇에 토마토 간 것을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으세요. 그 다음 사과 식초도 똑같이 한 숟가락 넣고 잘 섞어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꼭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조금 발라보고 10분 기다려보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려우면 물을 조금 더 넣어서 희석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피부가 얇아서 더 조심해야 해요. 테스트가 괜찮으면 이제 얼굴에 써보세요. 저녁에 세수하고 나서 물기를 닦은 다음 만들어둔 팩을 얼굴에 발라주세요. 눈 주변은 피하고요. 화장 솜에 묻혀서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도 좋고 손가락으로 살살 펴 발라도 좋아요. 3분에서 5분만 두세요. 절대 오래 두면 안 돼요. 더 오래 두면 더 좋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피부가 자극받아요. 시간이 되면 찬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따뜻한 물보다 찬물이 좋아요. 모공도 조여주고 피부도 진정시켜 주거든요. 마지막으로 평소 쓰시는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주세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이면 충분해요. 매일 하실 필요 없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루 걸러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녁이 더 좋아요. 밤에는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는 혹시 남은 냄새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어요. 만든 팩은 바로 쓰고 남은 건 버리세요. 냉장고에 넣어둬도 하루 이상 두면 효과가 떨어져요. 어차피 5분이면 만드니까 그때그때 만들어 쓰는 게 좋습니다. 피부는 겉에서만 관리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건강해야 진짜 깨끗한 피부가 됩니다. 81세 이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원장님, 팩도 열심히 하는데 더 빨리 좋아지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뭐 드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밥에 김치, 된장찌개 이런 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해 드렸는데 3주 만에 피부가 정말 밝아졌어요. 아내가 얼굴에 광이 난다고 해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뭘 드셨을까요? 첫째, 키위를 매일 한 개씩 드셨어요. 키위는 비타민C 덩어리예요. 비타민C는 까만 점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이미 있는 기미도 흐리게 만들어줍니다.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2배나 많아요. 둘째, 시금치를 자주 드셨어요. 시금치를 먹으면 피부가 새로 태어나는 걸 도와줘요. 나물로 무쳐 먹어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도 좋아요. 셋째, 아침 식사 후에 녹차를 한 잔씩 드셨어요. 녹차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잠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오전에 한 잔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토마토예요. 팩으로도 쓰지만 먹어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혀 먹는 게 더 좋습니다.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볶거나 끓는 물에 데치면 토마토의 빨간 영양분이 우리 몸에 더 잘 들어가요. 제 아내는 아침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계란이랑 같이 먹어요. 고등어도 꼭 드세요. 고등어를 먹으면 피부가 촉촉해져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구워 드시면 좋아요. 현미밥도 좋습니다. 현미를 먹으면 피부가 빨리 새로워져요. 처음엔 거칠어서 먹기 힘드시면 백미랑 반반 섞어서 드세요. 견과류도 챙겨 드세요. 특히 아몬드가 좋아요. 하루에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부가 늙는 걸 막아줘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튀긴 음식은 줄이세요. 튀김, 전, 부침개 같은 거요. 기름에 튀기면 나쁜 성분이 생겨서 피부를 더 늙게 만들어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도 조심하세요. 과자, 빵, 음료수 같은 거요. 설탕은 피부를 처지게 만들고 기미도 더 진하게 만듭니다. 짠 음식도 줄이세요. 김치는 좋지만 너무 짜면 얼굴이 붓고 피부가 마르게 돼요. 그럼 맛있는 건 다 못 먹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가끔은 드셔도 돼요.
다만 평소에는 피부에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드시는 거죠.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몸속 나쁜 것들도 잘 빠져나가요. 이렇게 먹으면서 사과, 식초, 토마토 팩을 같이 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아마 거울을 보며 정말 나도 될까? 하고 의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제 아내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여보,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했죠. 첫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피부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처음엔 피부가 좀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건 피부가 새롭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예요. 둘째 주부터는 피부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거울 보는 게 조금씩 기대될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면서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거예요. 이 나이에 뭘 하는 생각도 들 거고요. 그럴 때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일 하기 힘드시면 하루 걸러 한 번씩만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깁니다. 가족들이 걱정스럽게 엄마 괜찮으세요? 피부에 뭐 바르시는 거예요? 하고 물으면 자신 있게 말하세요. 피부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아지더라고. 혹시 실수로 너무 오래 팩을 하셨다가 피부가 따가우면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나는 아직도 아름다워질 수 있어 라고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말해보세요. 제가 87세에도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처럼 포기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힘이 나거든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구나 하고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사과, 식초와 토마토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저녁 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석 달 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나 이거 해봤는데 정말 좋더라. 기미와 검버섯에 가려진 여러분의 진짜 아름다움을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52년을 연구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할 수 있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맑은 피부와 환한 미소를 상상하며 87세 의사 김진호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